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한국주택공사 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어요. 지난달 24일에 정부의 3기 신도시 예정지로 광명 시흥이 발표가 되는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전현직 직원 13명이 이 지역에 총 7,000평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사들여서 100억 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LH가 토지의 보상 업무, 취득 업무를 이런 거를 담당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설지 미리 알고 그 지역 부지를 미리 사들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그 땅에다가 편백나무 묘목도 심어뒀다는 거예요. 이 편백나무 묘목 자체도 보상 대상이에요. 이 묘목이라는 게 참 쏠쏠한 것이 1,000원짜리를 심어 놓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6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에 묘목까지 심어 놓고, 이거는 부동산 투기의 어떤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 LH 공사의 상사와 부하 직원이 같이 사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기도 하고, 이거 한마디로 짬짬이 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토지를 구매할 당시에 인당 최대 11억 원, 총 58억 원의 대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식이랑 비교하면 어떤 회사가 신약 개발에 성공한 호재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공시되기 전에 미리 안 거예요, 이 회사 직원들이.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이 빚까지 내서 그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이거랑 똑같은 구조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주식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싹 다 처벌돼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LH 직원이 올린 글이 있어요. 보면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LH공사나 국토부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냐면은 미공개 정보 이용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문제도 정말 더 큰 문제예요. 내가 특정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 지역을 개발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땅 말고 다른 땅에 개발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그러한 정책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장난질을 치면서 개발을 본인의 사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태가 이렇게 커지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전수조사하라고 지금 지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이거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국민청원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뿌리 깊고 퍼져 있는 문제인지에 따라서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말 그대로 투기 의혹인데,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받게 되느냐,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문제예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그러니까 업무 처리 중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지금 이 직원들은 본인은 신도시 업무와는 무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사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가 신도시 예정지로 확정될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만약에 정황이 드러나면은 그 다음 항변은 난 업무 처리 중 안 것이 아니니까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고, 법만 놓고 보면은 그런 말이 또 일리가 있어서 법적 처벌 공백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처벌을 하기가 애매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LH 방지법 논의가 시작된 거고요. 정보 누설 행위와 관련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러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형량을 10년 이하로 강화해야 된다는 논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헌법상 형벌 조항은 소급할 수가 없어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있어서 LH 직원들이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발생된 사실에 대해서 법을 바꿔서 처벌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더 어이가 없는 건 LH 임직원들의 비리 행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전국에 LH가 공급하는 주택의 15채를 분양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유튜브에서는 LH 직원이 자신을 일타강사라고 소개하면서
23만 원짜리 부동산 투자 유료 강의를 했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정보 제공이라면 저는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근데 어디 쪽이 좋다더라, 어디 쪽이 유망합니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이거 진짜 화가 나는 지점인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 비위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직원들한테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제19 감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에 최근 5년간 파면 해임된 임직원이 총 151명인데 이들에게 총 57억 9,947만 원의 퇴직금이 지급됐거든요. 근데 이 중에 106명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퇴직금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그 재직 기간별로 최대 50%까지 퇴직금이 감액돼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청렴 의무들을 담보하는 건데,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잘려도 퇴직금 전액 지급되고 막 이러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공공기관의 청렴도 문제, 이대로는 안 된다.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일단은 현행법으로 보면 있다예요. 다만 그 징계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적정한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통이 이제 전부 형사 문제였던 시절과 지금 다르다, 순수하게 두 사람 간의 일이면 파면 해임은 과도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과 일반 시민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주의 의무, 도덕성이 요구되는 거죠. 공무원이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되게 커요.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 있는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의 범위 내에서 품위 손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직무 외 사적인 공간에서도 품위를 손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올 초에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의 여교사의 불륜 사건이 알려졌어요. 청원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함께 춤추는 사진도 있고, 교실에서 입 맞추는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인 도중에도 교육청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서 애정이 듬뿍 담긴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대화 내용이 보면 보러 가고 싶다 참는 중, 사회 만들기 시작하면 보러 갈갱, 오빠 소쿨 알러빗, 틈만 나면 보는 거네. 그리고 심지어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문화체험 시간에는 그 해당 기관의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강사들한테 애를 맡겨놓고 또 몰래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유부남 교사는 감봉 1개월을 받았어요. 여교사 같은 경우는 견책, 꾸짖음을 당했죠. 심할서 정도 쓰는 선에서 끝났다는 건데, 장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학교 교실에서 뽀뽀하는 거는 사적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불륜 행각에도 불구하고 2명의 교사가 받은 징계 처분이라는 것이 경징계이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징계 사유가 맞냐 아니냐, 일단은 징계 사유 자체는 맞아요. 왜냐, 불륜은 불법은 아닌데 말 그대로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건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근데 어쨌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불륜 행위하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소지가 다분해서 일단 징계 자체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징계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면,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인 불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하면 대개의 경우는 소송을 하죠. 이거는 너무 징계가 과해서 위법하니까 취소해 주세요, 이런 행정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륜 행위가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들여다봐요. 2019년에는 대통령 경호원이 동료 여직원과 3년 동안 불륜이었다는 사실이 발각됐는데
결국 파면됐거든요. 근데 이 경호원이 파면이 너무 중징계다, 본인이 저지른 이 불륜 행위에 비해서 파면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법원이 받아줬어요. 업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불륜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중징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초등교사들 같은 경우는 업무가 바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예요. 스승이라는 말은 단순히 선생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애정 행각을 하고 그게 아이들에게 주었을 상처를 생각하면 사실은 아찔해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감봉 1개월과 견책 정도가 과연 합당한 징계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합리적인 징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는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초등교사 불륜, 감봉 1개월, 견책 처분 어떻게 보십니까?